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엊그제가 3.1절 102주년이었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3.1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사적 의미를 짚어주시겠습니까? 3.1절의 역사적 의미. 3.1절의 역사적 의미,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된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어떤 식민지를 반대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 전 민족이 거독적으로 이렇게 큰 투쟁을 한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의 오사운동이 바로 우리 3.1운동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도 역시 예.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야 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3.1운동 혹은 3.1절 이렇게 기념할 것이 아니라 3.1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일본도 당시에는 깜짝 놀랐겠어요. 그럼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엄청난 독립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당시 아시겠지만 헌병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그 이후로 식민 통치 방식도 좀 바뀌었을 테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다가 당시에 이제 그 무단 통치에서 이제 문화 통치로 많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 3.1운동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하게 독립운동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이 4월 11일 그 이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면서 이제 임시정부의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정을 천명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도 정말 깜짝 놀랐기 때문에 무력으로 통치를 한다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화 통치로 이제 전면적인 전환을 하게 된 것도 역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3.1운동이 전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곳이고 이 전 국민이 참여해서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자긍심이고 자부심인데 3.1절 당일날 이 구구 성향의 윤서인 씨가 네. 일본 순사보다도 3.1운동 당시 주최 측이 더 잔혹 무도했다. 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또 암살하거나 불을 질러서 폐가 망신시키겠다면서 민중들을 협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만 교수님 전문가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예. 이분이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역사 왜곡의 수준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간악한 짓을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정말 그 총칼을 휘둘리면서 굉장히 많은 죽음을 만들었는데 당시 그런 일본 순사보다 3.1운동 당시 주최 측이 더 잔혹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당시에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정말 이런 저항 운동을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많은 그 백성들에게 만세 운동을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자 했고 스스로를 희생했는데 아니 어떻게 잔혹무도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윤서인 씨가 이런 게 처음이 아니니까 지난번에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고 독립운동가들은 열심히 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3.1운동 당시에 아주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일파의 대명사였던 윤치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일기입니다. 윤치호가 평생 영어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왔죠. 예. 그 물질을 못할 바에야 짓지도 마라. 이 책으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안에 보게 되면 3월 1일 당일날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얼마나 당시 일본 경찰이 핍박을 했는지 그리고 친일파들이 이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세하게 써놨는데 당시 3.1운동의 주최 측들이 일본인 순사보다 더 잔악하게 행동을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일체 없습니다. 친일파가 쓴 일기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윤서인 씨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 논문이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얘기해서 뭐 나중에는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정정했습니다마는 근데 네. 이런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찬동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몇몇 지식인들이 있더라고요. 아, 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이분들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사실은 잘 안 갑니다. 뭐 예. 자발적 요즘으로 치게 되면 이제 친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는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예. 이런 분들이 저 보수적으로 사고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예.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분들이 뭐 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막 스스로가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램지어 교수가 이야기하는 매춘행이다 혹은 뭐 매춘의 계약서가 있었다라고 논문에 썼다가 예. 당시 이제 하버드 대학의 학술윤리위원회에서 계약서를 그러면 제출을 해봐라라고 하니까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강제로 납치해서 끌고 갔는데 무슨 계약서가 존재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거짓 증언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일본 정부나 혹은 일본 기업들이 전범 기업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이용해서 정말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소위 말하는 로비 같은 걸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티븐슨 사건이라고 예. 그때 당시에 1910년 이전에 일본이 미국인 스티븐슨을 매수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조선 침략을 갖다가 정당하게 만들고 조선인들은 매우 무지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 예. 이러고 미국에 조야를 다니면서 엄청난 뇌물을 받아갖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당시 전명훈 장인환 예. 청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는데 예. 저는 이번에 램지오 교수 사건을 보면서 이게 또다시 100년 뒤에 스티븐슨 같은 나쁜 미국인이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스티븐슨이 그런 망언을 계속 하고 다녀서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뭐 처단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당시 변호 요청을 이승만 박사에게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죠. 당시에 안 됐죠. 이승만 박사가 살인자에게는 변호를 쓸 수 없다라고 했죠. 사실 뭐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다 거짓된 잘못 알려진 알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예. 이야기죠. 자, 아까 램지어 교수 이야기 찬동한 사람들 중에 한때 교수였던 사람도 있고 현직 교수인 사람도 있고 뭐 언론인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윤선 씨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왜 계속 일본 극우 세력과 같은 주장을 하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 잘못된 역사 인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그분이 예. 과거에 이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진보적인 분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사료에 대해서 철저한 왜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일본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주 그냥 세게 들고 나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철도를 내거나 혹은 도로를 만들거나 항만을 만들거나 예. 또 혹은 공장을 만들어서 어떤 산업의 근대화를 시킨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들은 바로 일본이 조선을 착취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도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항만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갖고 나왔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이제 더욱더 커져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 일본군 성노예 당시 일본 종군 위안부다 이렇게 부르고도 있었는데 이런 위안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간 것이지 일본이 강제로 납치를 해서 일본군의 어떤 성적 욕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해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법원 그 판결 이후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네. 이렇게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가는 것도 결국 좋지 않지 않느냐, 우리한테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사이를 좀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일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 정부가 1994년에 무라야마 총리 시절에 바로 그 일본의 침략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아베 총리가 당선된 이후에 아베 내각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했었던 그 무라야마 총리 담화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고 나서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것도 역시 상식주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가 외교상 저는 외교의 어떤 도의가 있는데 그런 예. 도의도 역시 일본 정부가 저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있은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네네. 그런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게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일본 측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본이 그 지난번 이제 후쿠시마 그 사고 이후부터 일본이 급격히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나루히토 왕이 제발 일본인들 자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였어요. 예.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이라든가 사회적 분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그 내부에서의 잘못된 것을 지금 이제 그 일본 정부 뭐 미국은 로비가 불법이 아니니까요. 네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로비를 한다. 대미 의회에. 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단 네. 말이죠. 우리 뭐 네. 민간한테만 꼭 맡길 수는 없는 노릇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 일본이 1923년에 있었던 그 간도 대지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뭐 중국에서 벌였던 남경 대학살 이런 것들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우리는 대학살한 적이 없다. 예. 그리고 간도 대학살한 적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엄청난 뇌물을 동원한 거죠. 그건 뭐 공식적으로는 뭐 로비 혹은 뭐 로비스트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거는 그 불건전한 거죠. 예. 왜냐하면 역사 왜곡을 하게 만든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미국의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 램지어를 통해 가지고 이 간도 대지진의 학살마저도 왜곡하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우리 정부가 꼭 뭐 일본처럼 이렇게 뭐 로비를 해서라기보다 우리는 건전한 학자들을 양성하고 또 이런 학자들이 그 전 세계 석학들과 진실을 교류하는 그런 그 장을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민족의 위대한 운동들, 민주주의 운동이라든가 항일 독립의 운동, 그리고 전 세계와 함께 평화를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